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입니다. 3년 전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혼한 남편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오래된 감정이 다시 꿈틀대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아픔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29, 33의 나이에 우리는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우리 둘만의 작은 세계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주말이면 함께 산책하고 작은 여행을 다니고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 차부터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남편은 늘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냉담함은 점점 깊어졌고 주말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래? 물으면 그냥 피곤해서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결혼 7년 차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한 여자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회사 근처 카페의 직원과 관계를 맺어왔다고. 그녀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도 그녀에게 위로를 받는다고. 그때 저는 이혼을 요구했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12년의 세월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고 남편은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개월간 우리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꾸 남편의 행동을 의심했고 남편은 제 의심에 지쳐갔습니다. 결혼 9년 차 남편은 다시 예전의 냉담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우리의 관계에 무관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단 한마디로 12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3개월간 별거를 했고 그 후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서로에 대한 미련보다는 지친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 보내는 밤이 외롭고 주말이면 할 일이 없어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몇 주 동안 침대에서 나오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요가 교실에 등록해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과 작은 독서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1년 저는 서서히 제 인생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2년 저는 소개팅을 통해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혼 경험이 있는 동갑내기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연인 관계까지 발전하진 않았지만 좋은 친구로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제 인생에 갑자기 전 남편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 연락이 왔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 어떤 소식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잘 지내?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호기심과 묘한 감정에 이끌려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전 남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조금 수척해진 얼굴, 많이 짧아진 머리카락, 그리고 눈에서 느껴지는 지친 기색. 요즘 어떻게 지내? 어색한 침묵을 깨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몇몇 여성들을 만났지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고 결국 혼자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리고 그는 제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많이 변했어.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사랑했던 사람이 돌아왔다는 기쁨.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두려움. 저는 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사랑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제 고민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냉정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증거가 있어. 심리상담사에게도 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완전히 거절하기보다는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데이트처럼 만나보면서 그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보는 거죠. 고민 끝에 저는 전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바로 복합은 할 수 없지만 친구로서 다시 만나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함께 저녁도 먹고 예전에 즐겨가던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이 웃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 요즘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이혼 후에 왜 우리 관계가 실패했는지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도망쳤던 것 같아. 그의 고백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가끔은 키스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연인처럼 새로운 설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이대로 다시 그와 삶을 공유해도 될까? 다시 한번 상처받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열어보려는 순간 제 자신을 멈춰 세웠습니다. 아니, 이건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다시 시작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방금 메시지가 왔던데 혹시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봐. 그건 직장 동료야. 내일 회의 자료에 대해 물어본 거야.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정말 업무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의심했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의심할 만해. 하지만 이제 나는 정말 변했어. 다시는 널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아팠더라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두 번째 기회가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해도 될까? 그래서 저는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자. 아직은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그는 기꺼이 동의했고 우리는 정식으로 다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루하루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다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이벤트도 비싼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진심 어린 말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래? 저는 긴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우리 둘 다 노력해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재혼을 하기보다는 우선 동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일상을 공유하면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예전의 습관과 새로운 생활 방식 사이에서 충돌도 있었고 가끔은 과거의 기억이 불쑥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말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부부 상담사를 찾아가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작은 정원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소박하게. 이번에는 평생 함께할게.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재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보완해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다시 만난 전 배우자. 받아들여야 할까요? 거절해야 할까요?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감정, 그리고 상대방의 진정한 변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요. 다만 제 경험에서 얻은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급한 결정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변화를 지켜보세요. 둘째, 과거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세요. 이혼의 원인이 된 문제들을 회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되었는지 혹은 해결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보세요. 셋째,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세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단지 외로움이나 편안함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건가요?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주변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신의 것임을 잊지 마세요.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부 상담이나 개인 심리 상담은 객관적인 시각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세요. 재결합을 결정했다면 재산 분할이나 기타 권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으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그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그 결정을 통해 성장하세요. 제 경우는 다행히 행복한 결말로 이어졌지만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전 배우자와 다시 시작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거절한 후 평생 그 결정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폭력이나 심각한 배신이 있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알코올 중독이었던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가 그가 다시 술에 빠지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오해로 이혼했던 남편과 다시 만나 더 깊은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선택이 다르듯 이혼 후 재결합에도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결정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이혼할 당시에는 다시 그 사람과 함께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처가 아물면서 저는 과거에 좋았던 순간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었던 시간, 서로에게 의지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도 이혼 후 많이 성장했고 그 역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소중함을 잊었을 때 잠시 떨어져 있음으로써 서로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아닐까? 물론 모든 이혼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전 배우자의 귀환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정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꼭 확인하세요.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 혹은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선택인지를. 끝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단지 다른 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도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재결합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취미, 친구 관계, 직업적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는 재결합 후에도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평일 저녁에는 각자의 취미 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균형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상처는 언젠가 다시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에 과거의 일을 다시 꺼내며 상대방을 비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그것에 묶여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을 완전히 극복하는데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웠고 남편 역시 제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따르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재결합 후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한 관계는 없고 여전히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경험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알게 되고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는 것이.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의 경험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